소년 삼국지 제4화 동탁의 폭정, 새로운 영웅의 등장. 청주에서의 작은 승리 이후 유비, 관우, 장비 세 형제의 이름은 천하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건적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의로운 일을 찾아 전국을 떠돌며 백성들을 도왔죠. 하지만 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각지의 호족들은 저마다 세력을 키웠고 약 6강식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듯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그림자가 한나라를 뒤덮고 있었으니 바로 서량의 폭군 동탁이었습니다. 유비가 말하기를 젠장, 저 동탁이라는 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낙양에 입성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어린 황제를 멋대로 갈아치우고 폭정을 일삼다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하고 있건만 저 간악한 역적은 궁궐에서 연일 술판을 벌이고 있다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군. 장비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낙양으로 들어오는 길에 보셨잖습니까?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백성들,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마을들, 저자들이 감히 우리 백성들을 이리도 유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이라도 가서 저놈의 목을 따버리고 싶습니다. 제 장팔 사모가 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관우가 말하기를 장비 말이 옳소. 낙양 도성 안팎은 이미 지옥과 다름없소. 동탁의 병사들은 굶주린 늑대처럼 백성들을 짓밟고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의를 중히 여기는 우리 삼형제가 어찌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비록 우리 삼형제가 아직 미약한 힘을 가졌으나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모아 저 동탁의 폭정을 끝내야 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유비가 말했다. 좋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의병에 불과할지라도 이대로 앉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우리가 바로 의를 세우고 백성을 구할 때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힘을 합쳐 저 동탁을 몰아내자. 반드시 이 천하의 의로운 기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의 깃발 아래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자. 역시 형님이십니다. 하하하. 제 장팔 사모가 드디어 피를 볼 때가 왔군요. 동탁놈의 목을 베어 백성들의 울분을 씻어내겠습니다. 하고 장비가 말하였다. 관우가 말하기를 의형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칼을 들겠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것입니다. 유비 삼형제의 결단은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고 동탁의 폭정에 신음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 불씨는 곧 거대한 들불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성은 이미 천하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동탁의 폭정은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충원을 가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죽임을 당했고 그의 양아들 여포는 무시무시한 무용으로 동탁의 그림자가 되어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궁궐은 피와 비명소리로 가득했고 낙양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만행은 오히려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죠. 숨죽여 기다리던 영웅들의 칼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말하였다. 동탁 저 역적, 놈의 잔혹함은 끝을 모르고 치닫는구나. 이대로 두고 본다면 한나라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백성들의 고통은 누가 헤아려 줄 것인가? 반드시 그를 처단해야 한다. 비록 나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할지라도 놈의 목숨을 거두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칼날이 놈의 심장을 꿰뚫어야만 한다. 조조는 동탁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동탁의 침실에 잠입하여 기회를 엿보았지만 아쉽게도 암살은 실패로 돌아갔고 조조는 간신히 낙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동탁을 향한 불타는 복수심과 함께
무너져가는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조조가 말하였다. 동탁의 폭정으로 인해 천하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한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악한 역적 동탁은 황제를 멋대로 갈아치우고 충신들을 학살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저 조조 비록 미약하나 동탁을 토벌하고 천하의 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곳에 섰습니다. 이대로 역적의 바로에 무릎 꿇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저와 뜻을 함께할 용감한 이들은 칼을 들고 모여주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 조조의 뛰어난 지략과 용맹함은 빠르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각지에서 동탁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봉기하기 시작했고 조조는 이들을 규합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연설은 불타는 불씨가 되어 천하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잠자던 영웅들을 일깨웠습니다. 유비가 말하였다. 오, 조조라는 자도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그가 동탁 토벌을 위한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다니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와 합류한다면 동탁을 물리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당장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고 합류할 준비를 하자. 장비가 말하기를 역시 하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어서 조조라는 자를 만나러 갑시다. 제 장팔 사모가 드디어 큰 활약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함께 동탁놈의 목을 따버립시다. 관우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의형님. 힘을 합쳐야만 저 거대한 폭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의 연합군에 합류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백성들의 희망이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유비는 망설임 없이 조조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조조 또한 유비의 의로운 뜻을 높이 사며 흔쾌히 합류를 제안했죠. 그렇게 유비 삼형제는 조조가 이끄는 반동탁 연합군에 합류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폭군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영웅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있었죠. 이제 동탁의 폭정에 맞서는 거대한 연합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삼형제는 과연 이 연합군의 일원으로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까요? 그리고 천하의 운명을 건 첫 번째 전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이야기 소년 삼국지 제5화 호로액관의 혈전 여포 삼영웅을 만나다 놓치지 마세요.